안녕하십니까. 민동산이형의 부동산 타파입니다. 오늘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부동산 전망 리포트에서는 올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를 토대로 2024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분석 보고서의 내용이 워낙에 방대해서 총 2회분으로 나누어서 방송을 진행하겠고요. 우선 이번 시간에는 올 한 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 즉 2023년도 부동산 시장의 환경과 이슈, 그리고 주요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화면 함께 보시죠. 2023년도 부동산 시장 총정리,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수도권 지역별 전 고점 그리고 전 저점 대비 가격 변화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전고점 대비 하락률이 5% 혹은 10% 미만이었던 지역은 서울의 강남 3구와 성동구 지역 등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전고점 대비 하락률이 적었던 지역에서는 다시금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그래프 자료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같은 서울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강북권의 전고점 대비 주택 가격 하락률이 큰 폭으로 나타났던 곳은 과거 저점 대비 아파트 가격의 회복세가 더딘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도봉, 은평, 노원, 강북구 등등이 전 고점 대비 하락률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회복세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기준으로 전 고점 대비 회복률 상위 5개 구를 살펴보니까요. 강남 3구와 더불어 용산구가 90% 이상의 전고점 대비 회복률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서울에서 전고점 대비 회복률이 낮은 하위 5개 구를 살펴보니까요. 주로 강북 지역이죠. 노원, 도봉, 강북구 등등이 아직은 전고점 대비 회복률이 더딘 상황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의 주요 대단지 아파트 10곳의 월별 실거래가 평균액 추이, 이 그래프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소개해드리는 서울과 수도권의 1,800가구 이상의 주요 대단지 아파트들의 월별 실거래가 평균액을 살펴보니까요. 저점을 형성했던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올해 7월과 8월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요. 2022년도 7, 8월의 고점 대비해서 대략 78%에서 94%까지 회복세를 나타낸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단지별로 보면요. 서울의 강남구 음마아파트의 경우에는 22년 7월 전고점 대비 89% 회복세를 나타냈고요. 이 성남 분당의 파큐브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 고점 대비 88%의 회복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10곳의 아파트 가격은 2017년도 11월부터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더니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 사이에 이 바로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에 서서히 하락을 시작했고요. 올해 1월을 전후해서 전고점에 49에서 85%까지 떨어진 양상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올 하반기까지 이어진 전고점 회복세를 동반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 추세는 대세 상승이라고 명명하기보다는 일시적 반등에 가깝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총정리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정책 변화에 따른 거래량의 변화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 15억이 넘는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 해제 이후에 고가의 아파트 매매 비중이 최대 4.3%까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1월 30일부터 판매된 저금리 특례 보금자리론의 영향으로 이 9억 이하의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러한 저금리 정책 상품을 활용한 30대의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이 올해 1월 달부터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이더니 5월을 기점으로 40대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수요보다는 실거주 수요가 많은 30대 연령층에서 정부의 정책 자금인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대거 아파트 매매에 나섰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례 보금자리론 중에서 6억에서 9억까지의 아파트에 대출을 진행했던 일반형 상품이 올해 9월 26일부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국의 6억에서 9억 원 사이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기존의 11%에서 6.6%포인트로 4.4% 거래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우대형 특례 보금자리론이 적용이 되는 전국의 6억 이하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기존의 81.8%에서 89.4%로 최근 7.6%포인트 증가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우대형 특례 보금자리론도요, 2023년도를 기점으로 모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정부의 정책 자금이 내년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올 한 해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를 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평균치에 비해서는 적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파트 누적 판매량과 비교해 보면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과거 평균치의 65% 수준에 불과하고요, 지방의 광역시 또한 과거의 월별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아직은 65%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월간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를 살펴봐도요, 최저점을 찍었던 올해 1월 달 이후로 거래량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과거의 월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올해 들어 소폭 거래량이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과거 거래량의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도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거래량 상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주택의 유형별 전세 가격의 변화와 선호 비율의 변화 양상입니다. 과거에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전세 가격이 하락했던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2003년과 2005년 그리고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전세가 하락이 이루어졌는데, 그 원인은 연립 다세대의 공급량의 증가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이 연립 다세대의 인허가량이 증가하면은 2년 뒤에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전세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불문율이었는데, 최근에 연립 다세대 전세 가격의 하락 양상은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2019년에서 21년까지 연립 다세대 인허가량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줄어든 상황인데도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작년도부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빌라 전세 사기의 영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연립과 다세대 빌라의 전세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수요 측면의 하락이 바로 연립 다세대 전세 가격의 하락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해서 빨간색 그래프로 보이는 아파트 전세 거래 매매량이 뚜렷하게 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부동산 시장 총정리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파트 청약 시장에 차별화가 나타났다라는 얘기죠. 작년도 하반기까지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였던 아파트 청약 시장 경쟁률이 올해 1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주요 입지에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 1을 상회할 정도였죠. 부동산 청약 시장에 활기를 띤 주요 요인으로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 인상을 우려하는 수요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분양가가 인상되기 전에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이 또한 서울 지역에서만 청약 경쟁률이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였던 것이고, 지방은 여전히 청약의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아파트 청약 시장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단지에 청약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우량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공급 지표의 하락세가 뚜렷하고 착공과 분양의 감소세가 확대된 한 해였습니다. 올해 월간 아파트 인허가 물량 추이를 살펴보니까요, 지난 8월에 1998건으로 아파트 인허가 통계 집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의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은 계속해서 큰 폭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급격하게 상승한 토지 가격과 이 물가에 따른 건축 비용의 상승 때문입니다. 또한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 영향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최근 20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후년에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 줄고 내후년까지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주택시장의 침체와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작년도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신규 분양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요. 입주 물량의 급감으로 인해서 청약 경쟁률은 치솟고 있고요. 전셋값의 상승으로 주거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나오는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한 심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이 주거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금융 지원 등의 정부의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부동산 시장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 우선 수도권은 장기 대세 상승세가 종료되었다라는 내용이죠. 올해 정부의 정책 모기지로 인해서 일시적 반등을 이루었던 상승세가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2021년도 10월 이후에 15개월 만에 상승이 이루어졌지만 이 또한 지난 10월부터 매매가 상승폭이 축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 측면에서는요, 이 월 평균 거래량은 증가했습니다만 이 과거의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현실이다 라는 내용이죠. 이 수도권의 월간 매매 거래량은 과거 평년 대비 여전히 72.8%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 청약 시장을 보면요, 지역과 상품 간의 차별화가 더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외 지방을 살펴보니까요, 과거 2017년도에 기록한 고점 대비 약 6%가량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매가와 전세가는 횡보에 가깝고 이 월세 하락세는 종료되는 양상이고요. 역시 분양과 청약 시장에도 이 분양가 인상 우려로 인해서 특정 상품의 선호도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의 감소세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 하락했던 폭을 아직은 만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연평균에 비교하면 아직은 부족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 레포트를 토대로 2023년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특징에 대하여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세 가지 요인으로 정부의 정책, 그리고 시장의 금리 변동 상황, 마지막으로 매수자의 심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고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에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및 저금리의 정책 모기지 상품이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과연 내년에는 어떠한 변수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견인할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가운데 다음 시간에는 내년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를 토대로 2024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